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들. 저도 학부모이고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께 미국의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학교 앞 봉사에 대한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떤 학부형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는지 지켜주는 봉사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봉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점입니다. 또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모임, 영어로 파티에이라고도 부르는 조직에 가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이제 하나씩 차분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사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이 활동은 학교가 더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고 학부모들 사이에 신뢰를 쌓으며 교사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보통 학교 규정과 아이의 학업과 태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통학로에서의 봉사나 학부모의 빈번한 참여가 비교적 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학부모 참여가 매우 환영받지만 지역과 학교마다 기대치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어떤 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분위기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웹사이트나 주간 뉴스레터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학교는 자원봉사자 모집 공지를 이메일이나 뉴스레터로 보냅니다. 둘째로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횡단보도 봉사자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셋째로 선생님이나 학급 담임에게 직접 문의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정보를 수집하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만약 학교에서 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는 정기적으로 아침과 오후에 봉사자를 모으고 일부는 특정 행사에만 부탁합니다. 횡단보도 지킴이 같은 경우는 대개 1시간 전후에 짧은 시간 단위로 시프트를 운영합니다. 시간과 일정을 미리 알면 우리 가족의 스케줄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봉사해드리는 시간과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라면 매일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간 한 번 또는 월간 한 번만 참여하거나 학년 행사 위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보다 진정성입니다. 학교는 꾸준히 얼굴을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와 학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부모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못할 때의 대안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서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학급 행사에서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행사에 얼굴을 내밀어 인사하고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학급 활동을 돕거나 번역을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봉사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는 아이 개인의 안전과 교육을 우선시합니다. 단지 한두 번 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이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일은 드뭅니다. 선생님들은 주로 아이의 수업 태도, 숙제, 사회성, 규칙 준수 등을 보고 아이를 평가합니다. 봉사는 추가적인 신뢰를 쌓는 수단이지 성적이나 활동 참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또 다른 걱정은 봉사를 함으로써 학교나 교사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상호 지원의 한 방법이지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 교사와 친밀해질 수는 있지만 그 친밀감이 곧 우리 아이의 성적 급상승이나 특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목적을 아이의 안전과 학교 공동체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학부모와 교사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학부모와 교사의 모임이라고 하면 영어로 파티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은 학교와 학급의 행사, 예산, 봉사자 모집을 조율하고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활발하게 참여하면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운영 방식, 아이의 학급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임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모임에 참여하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로 학교의 예산 사용과 주요 결정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로 다른 학부모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아이들 간의 약속이나 방과 후 활동 정보를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학교 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하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가 부담스럽다면 간헐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입 여부를 고민할 때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우리 가족의 시간적 여유를 정확히 판단하세요. 둘째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재무나 행사 기획, 간식 준비, 아이들 안전관리 등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선택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로 모임의 활동 방식이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활동이 강요는 아닌 만큼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참여하면 됩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참여가 망설여지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영어가 아직 서툴다면 통역을 부탁하거나 번역된 자료를 요청하세요. 학교 사무실에는 대개 다국어를 지원하는 담당자가 있거나 다른 학부모 중에 통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역할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신감을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기 마련입니다.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정기적으로 담당 교사와 소통하세요. 이메일이나 수첩, 간단한 문자로 인사와 자녀의 근황을 전하면 교사도 부모를 기억합니다. 둘째로 학교 행사에 최소한 한 번은 얼굴을 보이세요. 셋째로 교사의 요청 사항에는 성실히 답하고 가능하면 협조하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는 압박감은 버리세요. 학교 보안과 관련된 절차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많은 학교는 자원봉사자에게 배경 확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는 학부모의 신원을 확인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경 확인을 통과하면 배지나 명찰을 받거나 특정 구역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은 보통 간단하며 학교 사무실에서 안내해 줍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봉사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횡단보도 봉사를 하게 될 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주로 아침과 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조절하고 아이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안내합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간단한 지시를 하거나 아이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도록 돕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플래카드나 깃발을 활용하고 어떤 곳은 교통봉사자들이 교통안전 장비를 착용합니다. 안전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에게 봉사 참여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교육이 됩니다. 봉사가 아이의 특혜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도움의 가치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학부모들이 봉사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반 학부모 몇 분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일정과 가능 여부를 공유하면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도와가며 봉사 일정을 조율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협력은 지역사회의 큰 힘입니다. 봉사 참여가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 이점도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부모 자신도 동료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팁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영어 문장 몇 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오늘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같은 표현을 영어로 연습해 보세요. 둘째로 미리 메모를 준비해서 봉사 상황에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셋째로 현장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가 이해해주며 도와줍니다. 과도한 완벽주의는 버리세요. 만약 봉사 시간에 제한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것에 맞춰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면 횡단보도 봉사가 우선일 수 있고
학급 행사 준비가 급하다면 행사 참여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계절별로 필요가 달라지므로 유연하게 대응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봉사 참여가 불가능할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적 측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행사에 참석하여 아이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관심의 표시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끼고 이는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부모의 물질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가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봉사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학교의 규칙과 안전지침을 철저히 따르세요. 둘째로 교사의 지시를 존중하고 방법이 다르더라도 공개적으로 논쟁하지 마세요. 셋째로 아이 앞에서 학교나 다른 학부모를 비판하는 말은 피하세요. 봉사는 협력과 존중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봉사활동이 더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만약 학부모 모임이나 봉사에 참여했을 때 이견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세요. 필요하면 학교 행정 담당자와 상의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태도입니다. 아이에게 봉사 참여를 긍정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봉사 전에 간단한 목표를 정하고 아이와 함께 공유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친구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도록 도와줄 거라는 식으로요. 봉사가 끝난 뒤에는 아이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대화를 나누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이 과정이 아이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웁니다.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 능력, 조직력,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 응급 상황 대처 능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봉사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나아가 이력서나 향후 학교 자원봉사 기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가정에게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추가적 이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팁입니다. 시간 대신 물품이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행사의 재료를 기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학부모 모임의 문서 작업을 도와주거나 번역을 맡는 식으로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봉사를 시작한다면 첫날에 기억해야 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로 편안한 복장으로 오세요. 둘째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세요. 셋째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경 확인 결과를 지참하세요. 넷째로 미리 도착해서 담당자에게 인사하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봉사를 훨씬 순조롭게 만듭니다. 봉사 중 불편한 상황을 겪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둘째로 해당 교사나 봉사 코디네이터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셋째로 해결이 어려우면 학교 관리자와 상담을 요청하세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 감정으로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 학교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학년 초에 몇 번만 참여하기로 하고 점차 참여 빈도를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특정 프로젝트를 맡아 책임을 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장기 참여는 다른 학부모와의 신뢰를 쌓고 학교 운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봉사는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봉사가 곧 아이의 학업적 이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과 학교와의 긍정적 관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봉사 또는 다른 형태의 참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드립니다. 영어가 서툴고 문화가 달라서 초반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작은 참여부터 시작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민 생활은 긴 여정이니 자신을 다독이며 꾸준히 노력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참여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